안녕하세요. 희망경제TV입니다. 지난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 내용 중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의 용도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조합원의 자격과 혜택,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대상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으로 한쪽 도로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지역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너비 4m 이하에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규모는 단독주택이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호 이상이거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이 2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 합이 20호 미만도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두 번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1번지, 2번지, 3번지를 모두 A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명이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합원 수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두 번째는 수인이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 1번지를 A, B, C가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유자 A, B, C가 1번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로서 조합원 수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구성원인 수인이 다수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로 1번지, 2번지, 3번지를 A, B, C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소유자 3인이 1, 2, 3번지를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로 조합원 수는 1인으로 산정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구성원이 포함된 수인이 다수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1번지와 2번지는 A, B, C 3인이 공유하고 3번지는 A, B, C, D가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 형태가 다르므로 1번지와 2번지를 A, B, C로 1인, 3번지는 A, B, C, D로 1인으로 산정하여 조합원 수는 2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성원 일부가 별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1번지는 A, B, C가 소유하고 2번지는 A, 3번지는 D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A, B, C가 1, 2, 3번지를 소유한 형태가 모두 다르므로 조합원 수는 3인으로 산정합니다. 여섯 번째, 토지는 공유하고 건축물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는 A와 B가 공유하고 건물은 A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A와 B가 1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가 1인으로 조합원 수는 2인으로 산정합니다. 일곱 번째는 토지의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는 A, 건축물은 B, 지상권은 C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 A와 지상권자 C를 1인, 건축물 소유자를 1인으로 보아 조합원 수는 2인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국 공유지인 1번지를 A와 B가 소유하고 2번지는 A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각각 소유 형태가 다르므로 조합원 수를 2인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부부가 다수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1번지는 남편, 2번지는 부인, 3번지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부부의 경우로 1세대에 속하므로 1, 2, 3번지를 교차로 소유하였더라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조합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약간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무엇보다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형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란 토지와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감정평가 방식은 크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나뉘며 감정평가의 대상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원가법은 주로 단독주택의 감정평가에 적용이 되며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분리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토지는 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면적 곱하기 보정률, 건물은 연식별 예상평단가 곱하기 연면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토지의 감정평가 부분에 보정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종전자산의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추정해 볼 텐데요. 우선 보정률을 구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의 B라는 단독주택의 거래 사례를 통해 토지의 가격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B단독주택의 매매가격 2억 9천만 원에서 건물 가격 1,350만 원을 빼면 2억 7,650만 원이고 이것을 B단독주택의 대지 20평으로 나누면 평당 단가는 1,382만 원이 됩니다. 다시 공시지가 850만 원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보정률은 162%가 되는데요. 이제 A 단독주택의 추정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쉬워졌습니다. A 단독주택의 추정 감정평가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40평 곱하기 900만 원 곱하기 162% 하면 5억 8,320만 원이고 건물은 건물에 대한 연식별 예상 감정가 60만 원 곱하기 연면적 34평 해서 2,04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면 A 단독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은 총 6억 36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건물의 감정평가는 연식별, 철근 콘크리트, 벽돌식 등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에서 주로 다세대 빌라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래사례비교법에서도 인근 지역의 비슷한 거래사례를 참고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공동주택가격 곱하기 보정률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A빌라의 감정평가 금액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A빌라의 감정평가를 위해 우선 인근 지역의 B와 C빌라를 통해 보정률을 구해 보겠는데요. B빌라는 실거래가 3억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2억으로 나누면 보정률 150%, C빌라는 실거래가 3억 5천만 원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2억 4천만 원으로 나누면 보정률 145%. 그럼 보정률은 두 개의 평균인 147.5%로 잡으면 되겠는데요. 그럼 A빌라의 추정 감정평가 금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2억 2천만 원에 보정률 147.5%를 곱했더니 추정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평가를 추정할 때 재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제외되며 거래사례 비교 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곳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감정평가 시에는 공시지가 이외에도 단차, 도로, 건물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됩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과 조합원의 자격,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알차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